이럴 수가. 내 딸 목소리랑 똑같아, 마마. 아, 이럴 수가.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저 소녀의 목소리는 제가 버리고 떠나온 제 딸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해지고 제 귓가에는 오직 그 아이의 떨리는 음색만 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닙니다. 제가 20년 전 가난과 절망 속에서 두고 나온 저의 아이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자라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이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지난날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노래를 너무 사랑했고 무대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언제나 가난과 눈물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아이와 단둘이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손이 고바들고 여름이면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좁은 방에서 아이를 보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무대에 다시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제가 꿈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결국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수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 옆에 서 있는 이 가난한 엄마를 아이가 과연 사랑할까? 사실은 그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못한다는 걸요. 제 힘으로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맡길 곳에 남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선택을 신께서 용서해 주실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제 딸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이를 떠나온 뒤 저는 무대를 잡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밤무대, 행사장, 지역 축제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트로트의 여왕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저 화려한 조명 뒤에 매일 밤 방 한구석에서 울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요. 남들은 제게 축하를 해주는데 저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딸을 버리고 얻은 이름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가 어느덧 후배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참가자들의 무대를 듣고 있었습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에게 공정하게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참가자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오는 작은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목소리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잠결에 부르던 작은 노랫소리,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흥얼거리던 그 가락. 저는 알았습니다. 저 소녀는 제 딸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던 제가 버리고 떠난 그 아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심사위원석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저는 무대 뒤에서 아이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제 눈앞에 선 그 아이는 제가 떠나온 바로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삶을 버티며 자란 단단하고 맑은 눈을 가진 한 소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엄마입니다. 이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저에게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를 받는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제 딸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도망만 쳤습니다. 가난에서 도망치고, 죄책감에서 도망치고, 그리고 제 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도망치고 싶습니다. 무대를 사랑했던 욕심 많은 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로서 제 죄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제 딸의 마음을 또 한 번 찢어놓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딸아, 어머니는 당신을 버리려 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 도망친 것입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를 받으면서도 언제나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부르는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단단하고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로 자랐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제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저를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라도 저에게 엄마라고 불러준다면 그때 저는 그 한마디로 모든 죄에서 해방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살아온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지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남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을 향해서만 걸어가겠다는 점입니다. 저는 트로트의 여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도망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그 순간 심사위원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분이 20년 전 저를 두고 떠난 어머니라는 사실이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저에게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무대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버려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자라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 엄마는 널 버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콕콕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다시 돌아와 계실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어린 마음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마음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3살이었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뚜렷했습니다. 제가 자란 곳은 늘 잠깐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친척 집을 돌며 소파에서 자기도 하고 작은 방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늘 조심해야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처럼 되는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나쁜 말의 대상이 되었는지 어린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할 때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잘못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저는 문득 무서워졌습니다.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에 매달렸습니다. 노래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골목길에서, 낡은 방에서 혼자 연습하곤 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벌컥 열고 시끄럽다고 소리칠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작게라도 노래했습니다. 노래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를 버린 사람을 왜 찾니? 이런 눈빛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몰래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주변에 은근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산다. 잘 산다는 말이 저를 왜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살이 지나고 저는 본격적으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무대, 제 마음을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무대는 미스트롯이었습니다. 그 무대에 서기까지 저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노래 학원 등록비조차 없어서 새벽부터 알바를 하고 또 다른 알바로 넘어가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 숨만 쉬다가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났든 저는 제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미스트롯 녹화날. 저는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제가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심사위원석에서 어떤 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을 때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때 당황했습니다. 제가 실수라도 한 줄 알고 무대를 망쳤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눈을 잊지 못합니다. 녹화가 끝난 후 다른 참가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분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저를 보며 울었을까? 내 목소리가 그렇게 이상했을까? 혹시 나와 무슨 연결이 있는 사람일까? 저는 복도에서 그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부정했습니다. 며칠 뒤 프로그램 관계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당신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분은 이미 유명한 트로트 여왕이셨습니다. TV에서 늘 보던 분이고 화려한 성공을 이룬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어머니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숨을 삼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어머니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단단하게 여며둔 마음이 그 한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떠난 이유를 가난했고 절망적이었고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저를 지킬 자신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억울함과 원망과 슬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정말 저를 많이 생각해왔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너와 마주서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갑자기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오래 헤매고, 오래 아파하고,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는 저만의 속도로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지만, 이제는 다시 연결된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엄마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어 하듯, 저도 언젠가는 딸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다시 마주한 것은 미스트롯 무대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보던 트로트 여왕의 눈이 아니라 평생을 후회로 버텨온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한 번만 제게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혼자 살아왔던 시간이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모양의 지옥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의 첫 대화는 용서라는 말보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조심스레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혹시 같이 노래해 볼래요?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부르던 노래, 어머니를 닮은 목소리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를 이제는 어머니와 맞춰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연습실에서 처음 둘이 맞춰본 날, 피아노 소리도 박자도 조명도 없었지만 둘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노래하다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정식으로 레이블에 소개했고 전문 작곡가들이 저희 모녀의 이야기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두 목소리 한 마음. 메인 타이틀곡은 돌아온 길 위에서. 이 노래는 어머니의 지난 날, 그리고 저의 외로운 날들을 서로 껴안으며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녹음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녹음을 마친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심이 담긴 모녀 듀엣.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 들린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서로에게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주는 듯하다. 저와 어머니는 방송, 공연, 팬미팅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어머니와 손을 잡고 엔딩 포즈를 취할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엄마를 찾았구나. 어머니는 팬들 앞에서 종종 울먹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선택하지 못한 사랑을 이제라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모녀가 부른 듀엣곡은 차트 1위를 찍었고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트로트 모녀 듀오. 이제 사람들은 저희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대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도 공백도 아픔도 지금 이 노래를 완성하는 음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는 오늘도 무대에 오릅니다. 두 개의 마이크, 하나의 이야기. 우리 모녀는 이제 서로의 잃어버린 시간을 노래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